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네, 워렌 버핏이 말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와 BIS, 네, 국제결제은행 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레딧 스위스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7%를 지급을 하기로 했다 합니다. 자, 한마디로 유동성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줘서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딜이 되겠지만, 이게 조금만 길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7%나 되는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7%를 준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른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냥 마냥 좋아하실 건가요? 제 생각은 최근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슈가 있던 은행에서 이자를 다른 은행들보다 더 많이 준다 라고 하면 저는 의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신뢰가 깨지게 되면 뱅크런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BIS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80 트릴리언, 한마디로 80조 달러의 부채가 대차 대조표에 기록이 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게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스완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 사전적 의미고요. 이거는 영국에서 검은색 백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주에 갔더니 정말 흑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금융 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왜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파생 상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파생 상품이다 보니 여러 기관이나 레버리지를 끌어서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블랙스톤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블랙스톤에서 운용 중인 리츠 펀드가 있습니다. 자,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여기서 펀드런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이 돈을 미친 듯이 빼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출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매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이 나 이거 팔래라고 해도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는 경제의 그런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일로 주저앉을지 모른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심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소강 상태에 빠져드나 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번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곧바로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사일을 쏴서 보복을 했고요. 더 크게 확전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입니다. 제가 공산당이 백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산당이 백기를 들었고 봉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위는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 시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체가 대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분명 시진핑의 사상 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런데도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 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맵을 보시면 네,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빨갛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선방한 섹터가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고요. 네, 당연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네, 경기 민감주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주목해야 될 섹터는 파이낸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파생 상품 연결돼서 어느 회사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퓨어앤 그리드 인덱스 6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아직 탐욕 구간입니다. 네, 피어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익스트림 그리드 세 가지가 익스트림 그리드, 뉴트럴 그리고 피어 두 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크본드 수요는 피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페드 와치 툴에서 큰 변화가 있었느냐? 큰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변화 부분이 있다면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그리고 네, 똑같은 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의 최고 상단이 어디쯤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도 약간의 힌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저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되죠. FOMC 직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망치 모양의 캔들이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대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매수 구간이고요. 언제든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분할 매수 추천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 네,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추세가 꺾이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 정도 조정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데 채권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죠.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고 따라서 안전자산인 장기채에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티가 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땐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단기 반등 정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채권 선물 보시면 오늘 약간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머니 플로우 인덱스가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S&P 500 오늘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죠. 하락 추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닿았고 그 다음에 요 추세에 거의 닿아 있으니까 조심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S&P 500이랑 같이 보여드린 지표가 변동성 지표 빅스죠. 그래서 20 가까이 오면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추세 닿기도 전에 그리고 요 200일 선 남아 있음에도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도전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머니 플로우 인덱스가 심각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MACD 상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려고 시도를 2번 했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 플로우 인덱스도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도 MACD 상에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렸던 나스닥 차트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절대 좋을 수가 없는 섹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시면서 이렇게 기술주와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을 가지실까봐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2번 시도를 했고 실패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약간 밑으로 향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MACD 상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장도 안심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차트고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2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를 월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빠졌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요 회복하는 구간에 항상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주식시장에 큰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 자체가 경제의 체력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소한 문제가 터졌을 때 크게 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네, 역대 최고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겠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